8페이지 보이시나요? 네, 학교 정보 관리부터 볼게요. 아까 선생님들 저희 그 공문에 붙인 문서에서 제가 세부 일정 설명드릴 때 거기서 이제 여기 학교 정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학교 정보에서 뭐 개왕, 입력은 뭐 2월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대학원 신설은 뭐 2월 3일까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 한 장짜리 문서에 있는 내용을 쭉 이제 거기 안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훑어가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이번 조사를 이제 지침에 맞게 잘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순서대로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정보는 먼저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학교 정보 수정 요청을 하시면 창이 뜨는데 그거 창을 열어보면은 그 표가 이렇게 아래 보이시는 표대로 뭐 학교 대표명 있고 학교명 있고 뭐 주요 구분,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학교 구분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 이거는 학교가 직접 수정하실 수가 없고 만약에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문서를 저희 대교육센터로 공문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 이 구분을 수정을 해드릴 거고요. 거의 변경이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본분교 정보. 본교, 분교, 제2캠퍼스, 제3, 제4캠퍼스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직접 수정은 안 되시고 만약에 본교 혹은 캠퍼스가 신설되는 경우에 센터로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올해부터 고등교육 통계조사에서 캠퍼스별로 조사 찢어서 하지만 우리 쪽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쪽이 캠퍼스 정보와 맞춰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선택 입력이에요. 그리고 지역은 학교 소재지 행정구역. 이거는 이제 학교 단위별로의 소재지 행정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설립 주체가 이제 설립 구분. 이것도 만약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 센터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이게 다 코드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코드를 새로 따드릴 거예요. 그리고 관련 법령은 학교의 설립 근거 법령이고 요것도 이제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코드를 새로 발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명. 법인명도 저희가 코드를 생성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법인 코드가 변경됐을 때, 뭐 법인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신설되거나 했을 때에는 학교에서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법인 코드를 새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규모, 소속 학교의 재적 학생 수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규모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4-마의 재적 학생 현황이라고 저희가 8월에 공시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범위가 이제 나눠진 게 거의 뭐 1000명 단위, 5000명 단위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사실 재적 학생 수 규모가 뭐 이렇게 1000명, 5000명까지 차이 나게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9,000명, 뭐 29,990명 정도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뭐 다 합쳐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2만 명에서 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미만으로 입력하신 경우가 있어요. 재적 학생이 이렇게 변하면서 앞자리가 바뀌거나 단위가 좀 바뀌는 경우에는 그 부분 챙겨서 이제 그 재적 학생 수 규모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상반기 조사는 지금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 하잖아요. 그때는 아직 그 2023학년도 기준에 8월 공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공시 기준의 재적 학생 수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반기 조사는 이제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할 거니까 그때는 아마 9월 달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8월 공시 자료가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때는 2023년 공시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명 3가지 버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국문, 영문, 중문인데 중문은 간체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입력해 주신 영문, 중문 학교명이 영중문 대학 알림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별 구분 보시면 되고요. 주야 구분, 학교 수업의 운영 형태, 뭐 주간으로 운영하는지, 야간으로 하는지, 주야간이 혼재하는지, 아니면 교육대학원처럼 계절제인지, 아니면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방통대처럼 원격 수업만 하는지, 예전에는 이제 이 원격에 해당하는
제가 사실 사이버 대학이나 방통대학 정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학교의 수업들이 원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예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제 원격 수업만을 하는 학과나 아니면 대학원으로 이제 신설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제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뭐 학과나 아니면은 대학원이 신설이 되는데 어떤 교육현재 단위가 100%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한번 입력하시기 전에 저희 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주요 부분을 정말 원격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방통대나 사이버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 상태는 현재 학교의 상태, 나와 있고요. 거의 뭐 신설되는 학교나 폐교되는 학교 아니면은 기존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학교의 개교일, 그 다음에 변경 전 학교명. 요거는 이제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명이 변경됐거나 할 때 해당 사항인데요. 변경 전에 학교명을 등록을 해 놓으시면 대학 알림이 월별 대학 정보공시 입력 장표에 전년 대비 검증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전 학교 정보와 현재 학교 정보가 시계열적으로 연동되어져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통폐학교나 학교명 변경됐거나 해서 변경 전 학교명을 가지고 계신 학교에서는 이 내용도 입력을 해두셔야지 통계 자료가 좀 잘 보여지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잘 보여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정보 수정 요청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총장명이나 대학원장명, 발령이 자주 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총장명이나 대학원장명 바꾸는 경우에 이제 요거 또 학교정보 수정 요청 메뉴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홍길동 가로치고 직무대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대학은 총장명, 대학원은 각각 대학원장명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잘 입력을 해주시는데 가끔 가다가 어느 학교는 총장님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도 총장명을 바꾸지를 않아서 알림이에 저희가 나가는 그 대학 정보의 총장명이 이전 총장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잘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원장도 이제 발령이 요거는 조금 더 자주 일어나잖아요. 바뀌신 경우에는 저희 조사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학교정보 수정 요청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학교의 대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주소, 도로명 주소로 입력을 해주십사 저희가 여기 안내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오픈 API 서비스를 이제 할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오픈 API 서비스를 할 때 지금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지금 여기에 기재해드린 이 형식에 맞지 않아서 오류로 그래서 계속 정보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종종 있고요. 그 조사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에도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에도 이 주소를 오류로 입력을 하셔서 주소가 제대로 나가지 않거나 뭐 공란으로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정보가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시면 되는지 여기 참고로 적어드렸는데요. 학교 개강을 확인 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의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표준 코드 관리의 표준 코드에 학교 정보 수정 요청 메뉴 를 들어오시면 학교 정보 수정 요청을 하실 수 있도록 버튼을 클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변경하시고 신청 사유 등록하시고 수정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보고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제 구분별로 또 본분교 구분별로 각각 조회해서 대학원별로 또 각각 조회해서 그 학교에 맞는 학교 개강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요 부분 한번 잠시만요. 저희가 시스템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화면 보이시나요? 네, 학교 정보 수정 요청을 표준 코드에서 저희 표준 코드 관리에서 잠깐만요. 표준 코드에 들어오시면
학교 정보 수정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강릉 원주대학교다라고 하시면 이 강릉 원주대학교의 정보를 고치실 거면 이렇게 두시고 요청 부분에 기관 정보 수정 요청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이게 지금 있는 정보가 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왕 정보를 수정하실 거면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요 지금 수정 요청 처리 중인 건이 있어서 지금 어제 연습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강원대학교로 해서 기관정보 수정 요청으로 해서 학교정보 수정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창이 뜰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수정하실 때뭐 예를 들어서 학생 규모가 25,000명, 3만 명 미만이었다가 이렇게 줄었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뭐 제적 학생 수 감소 뭐 이렇게 해서 수정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청되었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지금 본교의 정보는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대학원들도 이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4년제 대학은 그러면 대학원별로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캠퍼스에 있는 학교들 있죠. 캠퍼스에 있는 학교는 캠퍼스별로 대학에 그 캠퍼스를 따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회를 해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교의 정보가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정보로 세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원 정보. 대학원이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할 때 학교 정보 수정 요청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강원대학교에 있는 뭐 경북대학교에 있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원이 폐지가 됐어. 그러면 요청 부분에 폐지 요청을 하시고 조회를 해서 대학원 폐지 요청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북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이었죠. 경영대학원을 선택을 하시고 한꺼번에 쭈루룩 여러 개의 대학원이 폐지된다라고 하면은 폐지라고 해서 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폐지 요청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신설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신설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없겠고 여기 학교정보 수정 요청이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그냥 본교로 선택이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냥 대학 내 대학원의 신설 요청을 조회를 해서 여기에 대학원 신설 요청 메뉴로 오셔서 이제 대학원이 신설되는 거니까 이 캠퍼스에 대학원이 신설되면은 이 캠퍼스를 본교에 만약에 대학원이 신설된다 하면은 대학을 본교로 두시고 대학 내 대학원 신설 요청을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 내 대학원의 폐지와 신설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 메뉴에서 저희가 하실 수 있는 업무 중에 또 하나가 단과 대학명을 추가 요청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시스템에 전체 대학에서 쓰고 있는 단과대학 풀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사실 단과대학명이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단과대학명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단과대학명은 다른 학교에서 쓰고 있는 명칭 거의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그 풀을 다 등록을 해드렸고 그 단과대학 풀도 저희가 지금 아마 시스템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자료실에.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자료실에 있는 단과대학 풀과 지금 우리 학교에서 올해부터 사용할 단과대학이 따로 있는데 그 단과대학명이 이제 그 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을 통해서 뭐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추가 요청을 하시면 돼요.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이 원래 버튼명이 단과대학 신설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버튼명을 단과대학 신설 요청으로 해놓으니까 학교들이 그냥 우리 학교에 올해 어떤 단과대학이 신설돼 그럼 무조건 신설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단과대학은 이제 전체 학교가 공통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단과대학이 신설되는 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학교에서만 고유하게 쓰이는 만약에 단과대학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추가 요청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버튼명을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학교정보 수정 요청에서 하실 수 있는 업무는 이 네 가지가 될 거고요. 제가 앞에 대학원 신설 폐지하면서 설명을 하나 이제 안 드리고 간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대학원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면은 당연히 신설되는 대학원에는 학과가 하나 이상 신설이 될 거고 또 폐지되는 대학원이라 한다면 그 폐지되는 대학원에 존재하던 학과들도 하나 이상 폐지가 되겠죠. 근데 학교에서
대학원을 신설하고 폐지는 해놓고 그 하위 교육편제단위는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조사 마감할 때 검증을 하거든요. 검증해서 선생님 올해 A대학원 신설됐는데 왜 여기 신설된 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자율교육시설 왜 제출 안 해주셨나요? 또는 B라는 대학원 폐지됐는데 왜 그 대학원에 소속된 학과들 다 지금 자율교육시설 폐지로 제출 안 해주셨어요? 하고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서 대학원 신설 폐지와 그 하위 교육 편제 단위의 신설 폐지는 늘 짝꿍으로 같이 다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 저희는 다시